부산에서도 20대 여대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4시 1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21살 여대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은 이 좁은 골목길 옆 이 주택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 밑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여대생은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 반쯤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침에 나가다가 차 밑에 있어서 그냥 바로 맥박지 보고 맥 안 떼갖고 119 전화하고.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피해 여대생의 목을 조른 채 주차장으로 끌고 오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밤 늦도록 용의자의 행방조차 알지 못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순찰된 차인 것 같은데.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27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주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 피해자랑. 예. 마무리 안 한 자식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군요.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신발과 옷을 수거해 숨진 여대생의 혈흔 등을 조사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새로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 사장을 4년이나 지낸 부산 출신 공항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동남권에 제2의 인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직설했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존의 신공항 시민추진단에서 전문위원 몇 명이 추가된 정도를 빼고 나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 출신으로 인천공항 사장을 지냈던 이재희 전 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 사장은 과거 인천공항을 처음 추진할 때도 항공 수요를 우려하며 반대가 심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부산이나 동남권의 미래를 정부가 좀 예측을 얕잡아보고 있다. 안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공항을 짓는 이런 운은 범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땜질 처방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공항 정책은 30년이나 5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공항으로는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동남권에 제2의 인천공항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공항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검증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어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께서도 여당 대표께서도 그리고 부울경의 여야 정치인들도 골고루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릴 수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회 자리에는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시장 관사를 둘러싼 갖가지 실태를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의 주인은 다름 아닌 시민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시장 관사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사 입주를 결정한 직후 당시 관사를 찾았던 취재진에게 부산시는 간단한 보수 작업 정도만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서 시장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고대 정보하고 그래야 합니다. 관사에 투입된 시민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 올해 초.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100건에 가까운 관사 관련 문서의 정확한 번호와 제목을 일일이 명기했습니다. 열흘 안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산시는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들은 것도 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충분히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7건씩만 했어도 70건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그 열흘 지나서 갑자기 무슨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내부 대책 회의까지 거쳐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렇게 좀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애초 요청했던 70건의 원본 자료가 아닌 시가 재가공한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과 고가의 미술품 등 공공의 자산이 투입된 만큼 관사 내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합니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자료를 같이 있더라고, 공부 담당관실에. 예. 그거로 뭐 좀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 드립니다. 부산시는 공식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관련 우리 공보 담당관실하고 이제 좀 의논을 한 결과 그 인터뷰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오래전부터의 관행이란 이유로 혈세가 투입되는 시장 관사에 대한 투명성을 저버린 채 숨기기에만 급급해온 부산시. 시민과 소통이 최우선이라던 민선 7기의 초심을 찾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 한지혜 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한 씨는 매일 택시를 이용합니다.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연결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 뒤 길 맞은편에 도착한 택시가 경적을 울립니다. 직접 건너오라는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씨가 소리만 듣고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안내를 보통 해드리는 분들이 많긴 하나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여차 교육을 하는데도 비하고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귀갓길 또 택시를 잡는 한 씨. 그러나 취재기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문을 열고 차에 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근데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다 내려서 합니다. 대부분. 대중에서 일부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말로는 장애인용 택시지만 실제로는 일반 택시 겸용입니다. 부산시가 택시비의 65%와 봉사료를 지원하는데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운전기사 교육은 없습니다. 1,500원이던 봉사료도 다음 달부터 1,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자칫 서비스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육을 이런 적 없이 잘 신청해서 가면 되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면 운전직원이 도와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건수는 68만여 건.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발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더 세심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부산의 3대 제조업이죠. 철강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철강업은 크게 제철과 제강으로 나뉩니다. 제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들고 제강은 전기로에서 철의 불순물을 제거해 강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국내에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는 단 3곳. 부산은 포스코가 건립된 1968년 이전 대한제강과 YK스틸, 동국제강 등 제강기업들이 한국 철강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구축된 산업기반과 항만시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으로 철강 원재료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에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이던 동국제강에 있던 지역입니다. 동국제강은 지난 1963년 이곳 용호동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기업 최초로 대규모 철강공장을 건설해 부산 철강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 가동을 멈추고 공장을 포항으로 옮긴 뒤
지역 최대 규모였던 철강 공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철강 수출액은 30억 달러 정도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전체 수출에서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수송기계 다음으로 큽니다. 지역 철강업체 수는 300곳 정도, 종사자는 11,000여 명으로 부산 전체 제조업의 7, 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부산경제계의 수장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도 송규정, 신정택, 조성재, 허용도, 최근 4명의 회장이 모두 철강업체 소유주로 지역 내 철강업의 위상은 막강합니다. 섭씨 1,200도가 넘는 가열로에 들어간 철기둥이 시뻘겋게 달궈집니다. 1,000도 이상의 열기를 머금은 철기둥을 6,000톤의 압력으로 찍어 누르며 바이어가 요구한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후 물에 담궈 급냉각시켜 제품을 완성합니다. 지역의 중견 철강업체 태상은 창사 10주년을 맞아 2천억 원을 들여 강서구 미음지구에 최신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역 제조업이 고전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풍력발전 부품단지가 저희들을 핵심으로 해서 같이 크게 부품단지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철강업계는 관세 장벽과 수요 감소 등 악재를 동남아 시장 공략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의 공격적인 난임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지만 부산시에 뚜렷한 난임 대책이 없어 초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거돈 시장이 지난해 후보 시절 내세운 공공난임센터 건립 공약도 청사진만 있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세부 계획은 전무하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면 기사입니다. 차상구가 목욕탕이 없다며 고령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학장동에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학장동에 과거 11개의 목욕탕이 있었지만 공당 쇠락 후 현재는 3개만 남아있어 노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중구 역시 2016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구립 목욕탕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안에 문을 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난동 사건을 계기로 범죄 징후 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를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 사건 피의자는 2010년 조현병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았지만 이후 2년 8개월간 진료나 상담 기록이 전무했다며 정신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료를 회피하는 환자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면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에 동남권 첫 동물 전용 종합 레저타운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지역업체 한 곳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합 레저타운엔 공원을 비롯해 카페와 미용숍, 호텔, 병원, 장묘업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부결 판정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심까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건립이 가시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늘한 동풍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어제만큼 볕이 강하지 않아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만큼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부산은 오후에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울산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17도, 울산 15도, 창원은 16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 기본방안 확정 체결식이 오후 4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항 터미널과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간의 통합 기본 방안을 확정하고 통합운영사 주주 간 지분율을 결정하며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게 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시민의 품으로 정책토론회가 오후 5시 기장군청 1층 차성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기장군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제점과 전망 등을 발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뉴미디어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MBC 4층 라디오 스튜디오. 온에어가 켜지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이 카메라는 뭘까요? 듣기만 했던 라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변신한 겁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청취자들과의 새로운 소통에 진행자들도 신이 납니다. 보이는 라디오 처음 했을 때 막 모습이 보이니까 신기하다, 더 친숙한 것 같다, 뭔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층 뉴스룸에선 라이브 취재 뒷담화가 막 시작됐습니다.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 뒷얘기를 푸는 코너. 짧은 리포트만으로는 아쉽다는 기자들이 소셜미디어 안으로 들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볼까요? 해운대의 한 마을에서 부산 MBC 제작진이 대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마을을 함께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는 코너로 유튜브에만 올라갑니다.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이른바 크로스미디어 작품들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들입니다. 부산 MBC는 최근 중국판 유튜브인 하오칸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해 3주 만에 2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지상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뉴스도 고객을 찾아가는 콘텐츠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부미뉴스로 구독자를 만나고 옛날 뉴스를 다시 보는 그때 그 뉴스, 재밌는 기자의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와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는 그 집안의 거실에 있는 TV 속의 뉴스를 하면 이제부터 뉴스는 그 개인의 핸드폰 속에 저희 부산 MBC 뉴스가 항상 탑재되어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목표로 뉴미디어라는 날개를 달고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 MBC. 시청자와 소통하며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네. 특이점이 온 표지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조어잖아요. 네. 특이한 점이 있는 표지판이다. 일단 뭐가 특이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한국해양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댓글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거 해석 좀 해달라는 댓글 많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도는 어느 길로 가도 이어진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네티즌들이 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댓글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한 네티즌께서 지도를 올려주시면서 한 방에 설명이 됐어요. 저도 이 지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도가 섬이니까 네네. 어디로 가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도 사진 밑으로 댓글이 네. 달렸는데요. 영도는 둥그니까 앞으로 걸어 나가면이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어디에든 존재하는 한국해양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디서든 보기 쉽지 않은 이상한 표지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
해운대 감천 문화마을설이요. 요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해운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는데 네.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으면서 삭제를 했어요. 지금 나가는 화면 보시다시피 LCT 옥상에서 바라본 사진을 올렸는데 네.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진짜 높긴 높나 봐요. 마치 항공 촬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적절치 못한 그 컨텐츠 내용 때문에 소시오패스 돈 내, 그러니까 허가 내줬지, 이런 댓글 좀 있었고요. 네. 그늘에 갇혀버린 거겠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바로 뒤편에 살다가 갑갑에서 이사 나왔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전에 오션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청 공식 계정에 올릴 만한 사진은 아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낙서예요. 네. 혹시 아홉산숲 들어보셨나요? 기장에 있는 아홉산숲 가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네. 좋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 영화 군도에서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화 보신 분이라면 잊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숲을 다녀오신 네티즌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네. 천천히 숲을 거닐다가 좀 눈살 찌푸려지는 걸 보셨나 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나무에 낙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나,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요? 네, 낙서 금지 현수막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네.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아유, 참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기장 아홉산숲도 좀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라면서 약간 좀 비꼬으신 분도 계셨고요. 네.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라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게요. 어딜 가나 낙서하는 사람 있다, 이런 댓글 좀 뼈아프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거잖아요.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산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레미콘 공장 앞에서 67살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내리막길로 돌진해 통신주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 아래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고장났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기간 당시 후보자였던 김용실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10대 9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2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냈고 3회 말엔 아수아이가 올해 첫 홈런을 터뜨리며 쉽게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기아가 9회 초 만루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대거 8점을 내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롯데가 전준우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까지 다시 6점을 만들어내며 결국 롯데 재역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2018-2019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통합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어제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1차전 SK와의 홈경기에서 24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시설공단은 내일 열리는 2차전에서 이기면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독도의 영유권을 널리 알린 안용복 장군 추모 재향식이 어제 수영 사적공원 수강사에서 열렸습니다. 어부였던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 때인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일본 본토로 넘어가 막부 고위 관료 앞에서 독도의 조선 영유권과 어업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수영구 광안동 옛 공무원 연수원 부지에서 지역 전통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부산 전통예술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부산 전통예술관은 지상 3층 건물에 국가와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활동을 위한 공방과 상설 전시실, 시민 강좌를 위한 복합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4일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에 동참한 70여 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직의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오늘은 서늘한 동풍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어제만큼 볕이 강하지 않아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만큼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어제부터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따뜻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